시작부터 전운이 감돕니다. 곧 있을 수강 신청에 한 학기에 학점이 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안 된다 생각해 그냥 그거. 맞아.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지금 마케팅 몇 대 몇일까?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려면 3.7 0.1초라도 빨리 접속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듣고 승부가 갈리는 건 순간입니다. 야, 손에 찢을 것 같아. 야, 손에 땀 나. 진짜 찢을 것 같아. 8, 7, 6, 5, 4, 3, 2, 1, 0. 함성과 탄식이 엇갈리는 순간 망했다. 야 같이 망했다. 야 망하고 안 된다. 전공이랑 교양 두 개 다 놓쳐서 지금 시간표를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지금 약간 멘붕이네요 지금. 제발. 네. 안돼 망했다. 제발. 저희 한 학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수강 신청을 하다 보니까 도박 같다는 느낌을 없잖아 받게 되네요. 솔직히 기분 더럽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친구랑 경쟁하면서 안 좋은 감정 쌓는 거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교 오니까 오히려 더 이런 머리 싸움 하게 돼서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근데 어쩌겠어요. 시스템상에 저희는 그냥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한데 따라야죠. 자신의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복수 전공은 가뜩이나 열띤 경쟁을 더 가열시킵니다.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하잖아요. 거의 한 98, 90%다 경제 경영을 쓴대요. 경영 주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따로 개설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나오고 복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나와요 학기 초반에. 학과생에 대한 거부감이 거기서 제일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수강 신청해야 된 졸업하려고 내가 다 이렇게 쫙 짜놨는데 이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졸업하고 싶은데 밀려서 안 됐다 이러면은 정말 억울하죠. 만약에 학과생들이 많이 안 왔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경제와 경영의 복수 전공이 쏠리는 이유는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인문대가 가장 많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과일수록 그 비율은 낮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역시 사회학과지, 사회과학부는 사회학과지 이런 얘기를 하면 옆에서 왜 그래 다 같이 굶어 죽는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경제나 경영 복전을 하고 있어요. 우린 안 돼. 우리는 뭐 기업들이 싫어해. 우리는 뭐 돌 던지는 애래. 이렇게 막 자기 비하를 많이 하고 실제로도 취업이 잘 안 되는 편이기도 하고. 집안 어른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남자가 그래도 좀 돈 좀 벌고 하려면 그래도 좀 사회적에서 돈 좀 벌고 좀 성공하려면 그래도 경영학과를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장학금이라거나 교환학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영대 생활을 위한 그런 것들이 따로 있거든요.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대학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강의실 들어가도 일단 의자가 다르고 책상이 다르고 그래서 와 좀 멋있다. 처음엔 들었죠. 근데 그 우스갯소리로 저희 동기들이 하는 말이 야 저기 경영대 건물 가보면 휴지가 엠보싱이더라. 비데가 있더라. 라운지가 끝내주게 멋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고등학교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나 뭐 여러 기업들에서 밀어주는 학과고 하니까 또 근데 저희 과는 또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는 학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미묘한 차등 대우랄까요? 같은 학교라도
과에 따라 쓸 수 있는 공간은 나뉩니다. 해당 학과 학생이 아니면 자리를 비워줘야 하거나 아예 출입조차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진짜 나쁘게 생각하면 니들 돈으로 세웠니?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정말 신생과고 그 전에 학우분들이 냈던 돈이나 어떤 기부금이나 지원금으로 세운 건물인데 이게 왜 그 사람들한테 국한돼서 써야 되는 거지? 돈은 우리 모두한테 받았는데 왜 이 친구들한테만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은 들죠. 그게 절대 뭐라 해야 되지? 당연시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정당하다는 건 아닌데 사실 취업상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더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하는 게 많으니까 마치 고등학교에서 창의반이 더 지원을 주는 것처럼 더 좋은 가능성을 가진 애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아간다는 건 저희한테 너무 일상화돼 있었던 거죠. 취업이 잘 되는 과는 대학 내에서도 서열이 높은 학과에 속합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남들이 부러워한다는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경영학과라고 소개하는 일은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다른 과에서 경영학과로 옮긴 전과생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영학과긴 하니까 막 경영인의 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아는 사람들도 없고 살짝 소외감 같은 거 느꼈었죠. 말할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얘는 그 경영대가 아니라 일문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거저먹고 들어온 애다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선배분들 중에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니 꿀 빨았네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되게 예 그래요 그러면서 되게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들었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죠. 일본 문화학과에서 경영학과로 전과를 한 건 현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입학 후 1년도 안 돼서 과가 사라진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입니다. 취업률이 낮은 비인기 학과에 어쩌면 예정된 결말인지도 모릅니다. 최근 4년간 대학에서 사라진 학과는 인문 계열이 가장 많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상경 계열은 오히려 과가 늘어 대학생 7명 중 1명이 상경대 학생일 정도입니다. 서강대학교 일문과라고 얘기하는 거랑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람들 인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문과 나왔으면 그러는데 뭐 경영학과 나와서 오 진짜 막 공부도 잘했고 막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일문과 하면 그런 얘기 거의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 비록 경영학과 소속이지만 입학할 때부터 같은 과가 아닌 이상 넘기 힘든 선도 있습니다. 족보고 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대뜸 가서 족보 달라고 할 얘기도 못하고. 이 과 공동체라는 게 경제학과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소외가 그런 위화감이 있지. 거시경제 원론을 들었을 때 그 나보다 어린 애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시작한 거고 그 경제학과 1학년생들이 많이 들어. 근데 경제학과 1학년생들이 자기들끼리 시험 날 내가 딱 갔는데 혼자서 공부하고 갔는데 걔네들은 그 전날에 자기들끼리 족보를 다 돌려서 다 풀고 온 거야. 그런 소리가 나지. 네, 복수 전공 하면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커뮤니티에 제대로 편입이 되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라고 소개를 하지 내가 경영학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복전을 할 때 약간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정보 공유나 커뮤니티 자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대학에서 학과로, 학과에서 다시 출신 고등학교와 입학 전형으로 끊임없이 남과 나를 구분하려는 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게 옳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차별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그 교육 과정에서부터 세뇌 같은 걸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럼 얘네가 그럼 너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런 인식이 없고 이런 세월하고 없으면 너네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건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목표로 선생님들 다 이것 때문에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면은 높은 데 들어가. 안 그러면은 너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목표로 살아왔는데 너네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애들이랑 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라. 사람을 학교 네임밸류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 저도 아는데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왔는데 이제 그게 말짱 도루묵이래. 이러면은 나는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오려고 했나. 그럼 억울하죠.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쟁자가 아니라면 너그럽게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서열을 나누고 줄을 세우지 않아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서로를 경계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될까? 결국 뭔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그 대열에서 사람들 가니까 낑겨서 막 이렇게 가는 기분.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위안을 어디서 받겠어요. 나는 이 되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을 가고 있다. 여기서밖에 위안을 받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얘보다 더 좋은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더 낫다. 그 내에서 또 내가 얘보다 더 입결이 높은 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능력이 좋다. 그 안에서 또 내가 얘는 복수전공생 편입생이니까 약간 이민자 느낌이라면 나는 원래 여기 들어온 그냥 정시로 혹은 수시로 들어온 애니까 내가 얘보다 훨씬 낫다. 뭔가를 더 자기가 더 낫다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유를 만들려고 하니까 서열을 자꾸 만드는 거 아닐까? 초등학교만 해도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 반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학부모들이 있고 주공에서 만든 애들이랑 비싼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반 따로 만들어 달라.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꼴등이랑은 놀지 마라 해서 이제 어디 학교 애들이랑은 놀지 말라 해서 계속 끊임없이 구분을 짓는 거죠. 계속 구분 짓고 구분 짓고 구분 짓고 그러면서 위에 있고 싶고 우월하고 싶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나는 남과 달라야 합니다. 비슷한 색깔끼리 무리를 지어서는 별다른 경쟁력이 없습니다. 무리 안에서 눈에 띄려면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안에서 하나라도 더 다른 점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남보다 우위에 서야 할 때 미움은 생겨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